자, bonjour 여러분. 자, 파리상 이세. 지난 2달 동안 무려 경찰 시위, 소방서 시위, 의사 시위, 지하철 기차 파업 시위. 프랑스는 마비가 되고 대통령은 머리 빠지고, 프랑스 대선 잘 몰라도 이 대표적인 시위 나라라는 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왜 프랑스는 시위를 할까요? 왜 그토록 평온하게 하지 않고 이 쇠막대기를 집어서 녀를 찍어야지 편할까요, 프랑스인들? 정말로 몇 분 안에 아주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시위들은 오늘이 아니라 훨씬 그 전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파리 술집에서 그 학생들이 막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됐어요. 누가 보면 내가 그때 있었는 줄 알겠다. 자, 몬테어 retour au passé. 자, 1231년도 파리의 술집을 상상해 보세요. 자, 현재 학생 구역이라고 불리는 파리 5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실 군인들이 와서 그냥 말리지 않고 칼로 죽이고, 그리고 세느강에 무려 300명의 학생을 집어 던졌어요. 그 이후로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랑 학생 가만히 있었을까요? No! 난리 났죠. 당장 재판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해서 결국 교수님들은 이 파업을 하고 아예 이 학교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1231년도인데 사실 지금이랑 똑같아요. 저도 아직 기억나는데 이 2006년도에 학생이었거든요. 역대급의 프랑스 학생들의 파업이었어요. CPE 마니페스타숑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정말 불리한 법이라서 각자 학교 입구를 쓰레기통으로 막고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딱 학교 가고 싶어서 뛰어왔는데 학교가 딱 닫았어. 어떡해. 솔직히 좋았죠. 왜냐면 그때는 뭐 시위가 뭐 파업이 뭔지를 알겠어요. 프랑스에서 시위를 할 때 깨치린 사람들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캐서리라고 해요. 근데 사실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그냥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싶다는 거, 그냥 이 스타킹 씌워서 이제 거기 뒤에서 숨는 거. 평화롭게 시위라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안 된다. 어쨌든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데가 마테리얼이 있어야지 마콩 입장에서도 오 마이 갓, 이거 안 되겠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멈춰야 돼. 근데 사실 프랑스에서도 무조건 시위를 할 때 평화롭게 하는 게 일단 제일 큰 목적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1231년도에 이 학생들 간의 술집 싸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프랑스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럼 많은 나라들은 시위를 안 할 때 왜 프랑스는 계속 시위를 할까요? 일단 프랑스는 불공평한 일이 있을 때 길거리에 내려가서 시위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무기를 잡고 싸우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대통령이랑 시민들 간의 이런 싸움은 너무나 흔한 거고 그냥 프랑스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사실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어제와 오늘과 이제 내일의 프랑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솔직히 시위를 할 때 프랑스 국가 입장에서도 정말로 난감하거든요. 너무 많은 데가 마테리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물론 전략적으로 국가 쪽에서는 이제 시위가 많아서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기도 해요, 사실. 왜냐? 충분히 모른 척하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만하겠지. 왜냐? 이 사람들도 솔직히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파업을 하면 못 벌잖아요. 그게 바로 노란 조끼였다가 2년 넘게 파업을 했어요. 이제 누가 먼저 포기하냐? 약간 이런 기싸움이에요. 하지만 대통령도 정말 무서워하는 그런 파업들이 있어요. 요즘 보통 파업을 할 땐 한 250만 명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거의 대구 사람들이 다 파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1968년 5월 20일에 노동 문제로 파업이 일어났는데 몇 명이 일을 그만둔지 알아요, 그때? 무려 900만 명의 프랑스인.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가 국민 이 눈치 싸움에서 얼만큼 뭉쳐있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프랑스는 매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어떻게 뺄 수가 있겠어요. 1789년에 농작물이랑 실업이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시민들은 세금의 불평등으로 인해 새로운 법을 제시를 했지만 왕은 아주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바스티 감옥 주변에서 왕을 상대로 정말로 끔찍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결국 왕죽은 지고 국민은 승리를 거두고 오늘의 프랑스가 됐어요. 근데 요즘엔 프랑스도 똑같아요. 물론 루이 16세처럼 막 그렇게 처형하진 않겠지만 이제 프랑스 국가랑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요즘도 정말 프랑스에서 역대급 연금 개혁 때문에 프랑스가 난리 났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일인지 잘 모르시면 여러분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링크 남길게요. 일단 프랑스에서 시위를 할 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첫 번째,
파리의 교통과 노동을 막으면 결국 프랑스 전체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 그럼 과연 프랑스에서 이런 교통들을 파업한다고 다른 프랑스 사람들은 짜증날까요? 절대로 아니죠. 결혼식 때문에 기차를 못 타는 사람도 있고, 저는 방송 촬영해야 됐었는데 기차가 취소돼가지고 못 갔어요. 여기서 짜증은 내도 이 파업한 사람들을 욕은 하면 안 돼요. 이렇게라도 멀리서 나도 너희들 편이다 라는 증거예요. 요즘 솔직히 이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완전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연금 문제인데 근데 20대, 10대들도 다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프랑스의 미래도 이제 엉망진창이 되니까 다 같이 싸우는 거죠. 돈을 많이 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돈 한 푼도 안 받고 파업과 시위를 하고 있어요.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이 프랑스의 미래는 우리가 다 같이 똘똘 뭉치면서 이제 이럴 때 싸우는 거다. 물론 프랑스가 조금 세계 챔피언이긴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시위라는 게 불법이잖아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c'est un droit, 매주 거의 매일 평화로운 시위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불난 건 도로도 하고 뭐 버스 정류장도 태우긴 했지만, 그리고 프랑스의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파리 공항에 도착했다고 절대로 이런 풍경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위하는 게 되게 단순하지만 저는 완전히 이해하죠. 그 당시 코로나 사건이 터졌을 때 병원에서 너무 미치도록 바쁜데 손은 부족한 의사들, 그래서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고 시위를 했어요. 어느 여성분들도 남자와의 급여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성별 기반 폭력, 낙태 등등 이런 다양한 문제를 느꼈죠. 바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위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아마 프랑스 사람들은 투덜대고 게으르다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적인 바탕에 그러한 국가 국민 문화의 그런 소수의 사건들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또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같이 공유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더 프랑스의 재밌는 뉴스와 그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하셔도 되고, On se retrouve à très bientôt dans une prochaine vidéo. C'est parti!